부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태극기 혁명으로 구출하자. 지난 토요일 제108차 집회를 유튜브를 통해 해외 동포분들이 목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광화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실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이 아시기 시작했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오만, 독선, 공포정치, 억압정치에 대한 저항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션과 박지원의 입을 통해 탄핵 주동 세력들의 음모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그 음모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았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 의해 장악되어 편파적인 언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한 진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이며 경제 침탈, 전라도 캠코더 인사,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용기 있는 행동이 국민들을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5.18에 대한 정치적 공격 즉각 중단하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지난 5.18 공청회 문제로 자유한국당의 비겁한 모습을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5.18의 핵심은 5.18 유공자의 명단 공개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 외에 가유공자 명단이 있습니다. 유공자와 가유공자 명단의 숫자가 비슷하거나 가유공자 명단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까? 핵심은 첫 번째로 실질적인 유공자들의 명예를 살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유공자가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이 받고 있는 혜택과 가유공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왜 5.18 유공자만 광주시에서 유공자 선정 심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훈처의 심의를 거치게 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씨 딸 문다혜의 수상한 동남아 이주 문제,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감찰반 블랙리스트 및 민간인 사찰, 손혜원 초선 의원이 어떻게 목포 지역에 1,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았고 그 예산을 받은 문화재 지정 지역에 22건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의 법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지인의 법적 문제에 개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의 문제입니다. 그 핵심은 탄핵 정국에서 그들이 엄청난 거짓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좌파들의 적폐가 쌓여 있는데 5.18 공청회 발언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부활을 위해 목숨을 던져서 그에 대한 대한민국 군인, 군가가 있을 정도로 의인입니다. 참 군인 1호입니다. 그분의 여러 행적들을 보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안보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파들의 공세에 밀려서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를 제명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집은 행위를 함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은 그 한계를 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태극기 집회 때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나오신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 국민이 보수 우파의 가치를 내팽개치는 정당을 믿고 간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대한협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의 태극기 집회에 오셔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23일 제109차 태극기 집회, 26일 강릉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3.1절 태극기 집회의 전초전격인 집회입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하신 분들의 말로는 북한에서는 3.1절 민족대표 33인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한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3.1절 남북 행사를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대적인 3.1절 태극기 집회는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포갑적이고 저질적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보수의 배신자들은 대한민국과 우파 국민들을 팔아넘겼다. 오세훈이 반기문을 세워서 반기문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자고 했습니다. 국회에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도 전입니다. 박지원이 실토한 대로 박지원, 우상호, 노회찬과 김무성이 합해 밀실에서 음모로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고 개헌을 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우파 국민들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국민을 팔아먹고 좌파들에게 정권을 넘겼습니다. 이 정치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협당이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협당에 있는 분들이 무슨 정치적 욕심이 있습니까? 이 진실과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거짓과 불의의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역적들이 충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2016년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되기도 전에 벌써 저들은 미국을 건너가서 반기문을 만나고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킬 테니 나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반기문이 거기에 대해 집권을 하면 바로 개헌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원 집정부제 세력들에게 바로 개헌을 통해 이원 집정부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를 모아서 탄핵에 대해 말했습니다. 1월 1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회견을 하는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노로 모른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 3일 전에 조원진 현 대한협당 대표가 김무성을 만나서 모든 권한 다 줄 테니 대통령 탄핵만 막아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것을 김무성이 거절했습니다. 정진석이 12월 19일에 미국에 가서 반기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탄핵 칠적에 정진석을 넣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진석은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원내대표로서 무산시키고 미국에 가서 반기문과 손잡았습니다. 대통령이 살아계시고 3월 10일에 헌재에서 의결하려 하는데 그들은 반기문을 만나 이원 집정부제 거래를 한 것입니다. 반기문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서 이 작당을 벌인 것입니다.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야 합니다. 밀실 거래가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입니다. 좌파들이, 친북주의자들이, 종북 세력들이, 주사파들이, 민노총이, 통진당 아로 세력들이, 전교조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어도 이 배신자들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신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원 집정부제를 통해서 김무성이 수상을 하고 유승민이 수상을 하고 박지원도 수상을 하고 홍석현도 수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치를 위해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정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후보가 이런 내용을 알고나 있습니까? 알면서 유승민을 데려와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 하면 황교안 후보는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막들을 애국국민들은 먼저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보수 배신자들 때문에 왔습니다. 이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보수 정당이 제1정당이 되고 집권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배신의 정당이 집권 정당이 되면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19일 대한민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